아침 7시 반입니다. 오늘 아빠 아산병원 진료가 있는데 시간 맞춰서 가면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일찍 나왔어요. 근데 마스크가 다행이다. 여기 한 장 있어요. 아산병원은 아직도 환자든 보호자든 다 마스크를 써야 하거든요. 안 쓰고 오면 안내데스크에서 일회용 하나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얻어쓰기 좀 미안하니까 챙겨봅니다.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다음번에는 꼭 쓰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. 항상 지하 5층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지하 3층에다 차를 댔습니다. 이렇게 주차장이 널널할 수 있다니요. 감격입니다. 아직 오픈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일단 1층으로 올라왔어요. 오늘은 서관에서 2년 전에 아빠의 30cm짜리 암을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. 수술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고 해서 항암을 그때 안 했었거든요. 그냥 그렇게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다른 데로 전이가 됐다는 걸 발견했어요. 그래서 그때 항암을 시작했는데 항암을 2차까지 했나 3차까지 했나 뭐 그 횟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. 왜냐면 항암을 시작하니까 아빠가 한 달 만에 10kg가 빠져버렸거든요. 항암을 하니까 전이된 암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대로 하면 아빠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. 아빠는 항암을 거부하셨습니다. 항암을 끊고 3개월쯤 있다가 다시 정기검진을 왔는데요. 림파선에 퍼져있는 암세포는 뭐 그렇다 치는데 소장 가까이인지 소장 안에 있는 암은 항암하기 전보다 또 커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빠는 다시는 항암은 안 하신다고 하고 항암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고 10kg 빠졌던 것도 8kg, 9kg까지 거의 회복이 되셨거든요. 항암을 했던 종양내과에서는 항암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수술했던 선생님한테 다시 콜을 했어요. 왜냐면 소장 쪽에 있는 암이 정말 커져서 소장을 막아버리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. 아직은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는 이 소장 쪽의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아직은 괜찮으니까 좀 더 지켜볼 건지 수술해줬던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. 수술해준 선생님이 아빠한테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가라는데 가야죠. 아빠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오고 계십니다. 아빠네 집에서 첫 차를 타고 올라와도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불편해서 싫대요. 아빠보다 일찍 와서 접수만 먼저 했습니다. 이 아산병원 크리스마스 트리를 3년 연속 보고 있어요. 너무 반갑지 않습니다. 서관에 앉아서 아빠 택시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는 중입니다. 소장의 암이 그렇게 위협적인 거라면 그것만 그냥 똑 떼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네요. 접수하러 대장학문외과에 갔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. 그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드디어 접수를 했습니다.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따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올게요. 얼른 가자. 간호사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어? 입구로 오세요. 입구로 오래? 오늘도 안 먹었어, 혈압약? 아산병원에서 교수님 두 분을 만나고 나왔습니다. 일단 소장이 문제가 아니었고요. 복막으로 전이된 암이 십이지장으로 침투했대요. 이게 항암했을 때 작아졌었는데 항암을 안 하니까 다시 커졌고요. 더 커지면 십이지장이 막히고 십이지장이 막히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. 지금 수술을 하면 십이지장 일부를 잘라내고 쓸개즙 같은 소화 효소가 지나가는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대요. 이거는 그래서 다른 과 교수님이랑 같이 수술해야 하고 개복 수술이라서 암 수술보다 더 큰 수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. 오늘이라도 바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빠는 생각할 시간을 3개월 달라고 했어요. 아산에서는 3개월 후에 예약을 해주면서도 언제든지 없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바꿔서 오라고 하더라고요. 이 말이 엄청 고마웠어요. 아빠를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는 의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아예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냐. 어르신들 수술 꺼리는 이유가 삶의 질 문제 때문인데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십이지장의 암이 더 커져서 아예 수술을 못하게 될 경우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우회로 수술은 할 수 있다는데 그 수술도 썩 간단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.
한 의사는 12지장이라고 하자마자 야, 12지장은 너무 작고 좁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. 아빠는 버스에 있을 시간이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12지장이 작고 좁다는 말에 엄마도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아빠 생각은 변함없더라고요. 그 대신 어떤 증상이라도 생기면 바로 올라오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.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20년 전에 우리 할머니,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는 수술실에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수술 끝나고는 결국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.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. 이랬던 반면 우리 외할아버지는 암이 분명하니까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아예 검사조차 안 하셨거든요. 그쪽 의사는 이러면 고통이 너무 심해질 거라고 겁을 줘서 그러면 한 달치 진통제라도 처방을 해 주십시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오셨는데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잘 하시고 진통제도 한 번도 안 쓰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애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니 자식들 다 온 거 확인을 하시고 2시간 후에 소천하셨거든요. 할아버지는 바로 전날까지 식사도 하셨어요. 암이었는데도 생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라면 본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큰 축복인 것 같긴 한데요.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할머니는 아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됐고, 외할아버지는 병원에서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데도 본인의 선택을 지켜서 끝까지 살고 싶은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반대되는 사례가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빠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할머니가 수술 후에 못 일어났던 건 20년 전의 일이고, 아빠는 컨디션도 지금 좋은 상태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자식의 마음이긴 한데, 일단 3개월은 안 하겠다는 게 아빠의 굳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. 이것저것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.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. 3개월 후에 검사할 때 암이 안 커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